연주쌤의 거꾸로 기술 과정 인조섬유의 종류와 특성 편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인조섬유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요. 그 종류들마다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섬유의 종류 중에는 지난번에 배웠던 자연 재료에서 가져온 천연섬유와 인조섬유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오늘은 인조섬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인조섬유는 원료 자체에다가 화학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 자연에서 가져온 섬유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거겠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섬유예요. 자, 그 종류에는 재생섬유와 합성섬유로 나눠져요. 자, 재생섬유 같은 경우는 실제 재료 남아있는 우리가 섬유로 사용했던 자연 재료들이 남은 어떤 부분들 때문에 이게 짧아가지고 섬유로 사용하기가 좀 힘든 애들이 있어요. 이걸 재생섬유로 만드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면 린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모카 우리 면에 원료인 모카에서 그걸 이제 모카 솜을 가지고 면을 만들고 그 남아 있는 부분에 붙어 있는 모카 솜들 있겠잖아요. 짧은 그 남아 있는 잔털들을 모아가지고 사용하고요. 이게 면 린터고요. 또는 우리 나무에는 섬유질이 있잖아요. 나무에서 추출한 섬유질인 펄프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어떤 거냐면 얘네들을 모아요. 근데 얘네들 자체를 이어가지고 만든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섬유로. 그래서 이거를 녹여요. 어떤 화학 약품에다 녹여가지고 그거를 이제 녹인 액상으로 된 것을 섬유로 이렇게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공적인 건 아니고 기본 자연의 재료의 부분이 짧은 것들을 모아서 액상에 녹이고 그 녹인 걸로 섬유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인조섬유에 들어가는 거고요. 합성섬유는 말 그대로 이런 자연 재료가 아니고요. 그 석유나 석탄에서 나오는 이렇게 원료들이 이것도 액상이잖아요. 이 액상을 섬유처럼 길다랗게 뽑아서 사용하는 걸 합성섬유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인조섬유의 종류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볼 건데요. 자, 재생섬유에는 레이온, 아세테이트가 대표적이고요. 합성섬유에는 나일론, 아크릴, 폴리우레탄, 폴리에스테르 네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섬유들의 특성들을 볼게요. 이제 섬유들의 그중에 이제 재생섬유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이온이고요. 레이온의 특징은 촉감이 매끄럽고 광택이 있어요.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뭐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천연섬유의 견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견대용으로 사용을 하는 섬유 중에 하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견은 아니잖아요. 천연섬유가 아니니까 인조견이다. 그래서 인견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레이온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인견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견하고의 비교를 좀 해볼게요. 견하고 비슷한 점은 흡수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이제 촉감이 좋고 광택이 있다는 것도 같지만 흡수성이 좋아서 정전기가 잘 생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천연섬유인 견은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았었는데 얘는 탄성이 적어가지고 구김이 잘 생긴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물에 젖으면 강도가 약해져요. 이게 단점이죠. 거의 물을 만나면 실제 가지고 있는 강도보다 한 50% 이상이 떨어져요. 하지만 열이나 알칼리에는 강한 편이에요. 알칼리는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어디에 많이 쓰냐면 우리 옷에 그 아한감을 대잖아요. 이제 우리 그 선생님이 사진 속에 겉감 말고 아한감에 많이 이용해서 써요. 이번에 뭐 여성의 속에 치마 속에 속치마 또는 뭐 레이스 이런 걸 만드는데 보통 사용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재생섬유에 아세테이트가 있어요. 아세테이트도 역시 광택과 촉감이 부드러운 특성을 가져요. 얘도 그러니까 견하고 좀 유사한 부분이 있죠. 네, 아까 그 레이온 같은 경우는
구김이 생긴다고 했죠. 근데 아세테이트는 탄성을 좀 가지고 있어서 구김이 잘 생기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데 단점은 아까 레이온 같은 게 열이나 알칼리에 강한 반면에 얘는 열이나 알칼리에 약하고요. 또 특히 마찰, 그러니까 부딪히거나 자주 이렇게 비벼지게 되면 그거에서 이제 손상이 된다는 게죠. 약해요. 네. 그리고 역시 얘도 강도가 약한 편이에요. 근데 물을 만나면 강도가 한 40% 이상 약해져요. 하지만 얘 같은 경우도 또 흡수성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정전기가 좀 일어나는 특징이 있어요. 조금 레이온하고 아세테이트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견하고 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얘도 견대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얘도 견대용으로 많이 쓰는데 얘는 이제 넥타이나 스카프, 견으로 우리 넥타이와 스카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섬유 볼게요. 그러니까 이건 합성섬유는 이제 천연 재료 원료가 석유가 되겠습니다. 원료가 석유로 만든 걸 얘기해요. 자, 나일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최초로 개발된 합성섬유 중에 하나예요. 나일론을 개발하면서 이제 이런 의복을 만드는데 획기적인 것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아까 여러 가지 이제 섬유들이 강도가 큰 애도 있지만 강도가 약한 애들도 있기 때문에 옷이 이제 오래 가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자꾸 잡아당겨지거나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나일론 같은 경우는 강도가 아마 가장 클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질겨요. 그리고 마찰이 돼도 손상되지 않아요. 나일론은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구김이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좀 흡수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전기가 잘 일어나겠죠. 그리고 얘의 이제 단점은 열과 햇빛 또 그냥 산성에 약한 특징을 가져요. 특히 얘가 햇빛 중에서 자외선에 너무 많이 노출되잖아요. 그러면 강도가 떨어져요. 강도가 떨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 강도가 떨어지다 보면은 누렇게 변하는 현상이 생겨요. 자, 이런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우리 화면에 있는 것처럼 스타킹이나 뭐 스키복 이런 것들에 오랫동안 어딘가에 부딪히거나 손상되기 쉬운데 입는 옷들 이런 데 많이 쓰이고 있어요. 합성섬유의 두 번째 아크릴이 있어요. 자, 아크릴은 가볍고 보온성이 되게 좋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렇게 하니까 생각나는 천연섬유가 있죠. 모섬유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비슷하니까. 자, 탄성이 크면 구김이 안 생기겠죠. 탄성이 크고요. 그러니까 이게 모섬유하고 좀 비슷하죠. 그리고 햇빛에 좀 강한 편이에요. 모섬유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햇볕에 강하고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모섬유와 비슷하게 보풀이 생겨요. 이게 마찰 같은 게 일어나면 이게 보풀이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크릴 같은 경우는 이런 재료들을 가지고 가공을 시켜가지고 만든 건데 벌크 가공이라 해가지고 일부러 그 뽑아낸 화학 처리된 그 원료를 녹인 그거를 거기에다가 이 섬유를 곱슬거리게 만들어요. 곱슬거리게 만드는 가공을 해요. 일부러. 그래서 보온성도 높이고 이렇게 모섬유를 대용으로 쓸 수 있게 원래 그런 모양이 아니나 이런 가공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고요. 얘도 강도는 큰 편이에요. 하지만 흡수성이 좀 낮거든요. 그러면 뭐가 생기겠어요? 네, 정전기가 좀 잘 생긴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래서 보통 모섬유하고 비슷한 옷, 겨울용 옷감에 많이 쓰이고요. 겨울철에 사용한 담요라든지 이런 거에 쓰이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폴리에스테르가 있어요. 폴리에스테르. 아마 인조섬유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섬유가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옷들, 의복들의 이렇게 소재를 보면 아마 폴리에스테르가 들어가 있는 소재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이 쓰이는 거고요. 얘는 강도가 크기 때문에 구김이 가지 않겠죠? 자, 그리고 햇빛에도 강하고요. 산이나 알칼리인 약품에도 강해요. 그러니까 세탁도 편리하겠죠. 하지만 흡수성이 낮아가지고 정전기가 좀 생긴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 열 가소성이 뭐냐면 열에 의해서 모양이나 형태를 고정할 수 있게 만드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주름을 잡아야 되는데 그 주름이 펼쳐지지 않게 고정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열을 가해가지고 그 모양을 유지하면 그 모양이 다시 풀리지 않는 이런 열 가소성이라고 하는 거를 그게 좋아요. 그리고 이 폴리에스테르가 인조섬유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천연섬유나 재생섬유하고 혼방이라는 것을 해요. 혼방. 그러니까 뭐 면하고 혼방을 하는 거죠. 폴리를 섞거나 마하고 폴리를 섞거나 폴리에스테르를 섞거나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특징을 다 갖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 선생님 여기 사진이 지워졌네요. 커튼이나 이불, 솜 이런데 혼방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각종 의복들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폴리우레탄이 있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 들어봤는지 스판덱스라고 해요. 스판덱스라는데 얘는 탄성이 가장 좋은 성질을 가져야 신축성도 좋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구김은 없겠죠. 그리고 잘 늘어나는 성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곳에 사용을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고무 대용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의복에서 고무의 특징을 좀 가져야 될 정도의 질기고 늘어나는 건 좋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때. 자, 그 다음에 얘는 염색성이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색깔을 입히기가 되게 좋다는 거죠. 색깔을 입힐 수가 있고요. 고무보다 다 가벼운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열에 약하고 햇빛에 약해요. 열이나 햇빛을 만나면 옷감이 손상이 된다는 얘기죠. 어디에 많이 쓰냐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수영복에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고요. 또 이제 신축성을 가져야 되는 운동복, 그 다음에 뭐 우리 요즘 신체 보정용 뭐 속옷 이런 데에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자, 이제 인조섬유의 종류인 재생섬유와 합성섬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섬유 다음에 이제 섬유를 꼬아서 실을 만들고 실을 연결해서 옷감을 만들기, 결국 옷감으로 의복을 만드는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 옷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